겨울 끝자락. 차갑고 습한 바람이 골목마다 스며들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정미연. 29. 눈매는 또렷하지만 힘든 삶을 오래 버텨온 사람만의 묵직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춤에 얇은 패딩을 여미고 반지하 현관문을 열었다. 철컥. 문틈 사이로 찬 기운이 확 밀려 들어왔다. 반지하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형광등은 오래돼 깜빡였고 몰래 스며든 비냄새가 벽지 사이로 퍼져 있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미연아, 벌써 나가려고? 미연은 미소를 지었다. 응. 오늘도 새벽 배송 나가야지. 엄마는 좀 더 자. 엄마는 이불 끝을 꼭 잡은 채 말했다. 너 요즘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그러다 쓰러진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엄마 병원비도 갚고 월세 걱정도 끝날 거야.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부엌 싱크대 옆에는 은행 독촉장이 2장 붙어 있었고 가스비 미납 고지서가 냉장고에 자석으로 박혀 있었다. 그 모든 걸 보며 미연은 매일 스스로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런데 미연이 가난한 이유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 집안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30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무언가 큰 것이 사라졌고 그 후로 가족의 인생이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엄마는 그날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다. 미연은 어릴 때부터 늘 물었다. 엄마, 그날 무슨 일 있었어? 엄마는 항상 같은 말만 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이 말 때문에 미연은 오히려 더 알 수 없었다. 왜 엄마는 가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왜 집안 어른들은 그날 이야기를 피했는지, 왜 삼촌은 장례식 이후 한 번도 보이지 않는지. 미연은 남들은 모르는 지독한 의문 속에서 성인이 되었다. 할머니 길, 눈이 녹다 얼다 반복해. 산길은 미끄럽고 축축했다. 엄마는 산소에 올라가는 길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날씨가 좀 그렇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었다. 산소에 도착하자 바람이 확 불었다. 낙엽이 손전등 불빛 속을 날아다녔다. 그때였다. 철컥. 흙 속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선명한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움찔했다. 들었지? 응. 엄마, 여기 뭔가 있어. 미연은 무덤 옆 흙을 손으로 파헤쳤다. 손톱 사이로 흙이 끼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다. 잠시 후, 이게 뭐지? 손바닥만 한 녹음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먼지가 잔뜩, 녹이 조금 슬었고 카세트 창은 스크래치가 있었다.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거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쓰던 녹음기야. 여기에 왜? 엄마는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녹음기를 닦아냈다. 엄마는 옷깃을 꽉 붙잡고 앉아 있었다. 엄마, 틀어볼까?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틀어보자. 재생 버튼을 눌렀다. 찰칵. 윙.
낡은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크흠, 정호다. 엄마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목소리야. 할아버지의 숨소리는 조금 가쁘고 약간 떨렸지만 절대 조작일 수 없는 진짜 사람의 숨결이었다. 오늘 나는 큰 행운을 받았다. 복권이 1등이 됐다. 엄마는 입을 막았다. 아버지, 정말이었구나. 하지만 목소리는 곧 떨리기 시작했다. 만호가 갑자기 방에 들어와 달라고 소리친다. 무섭다. 엄마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버지, 그때 당신, 미연은 숨이 막혔다. 삼촌이? 녹음기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남겼다. 이게 내 마지막 기록일지도 모르겠다. 혹시 내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녹음기가 모든 걸 증명해 줄 것이다. 엄마는 의자 위에서 바로 주저앉았다. 아버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날 밤, 녹음기 재생이 끝난 뒤 집안은 오래된 비밀이 튀어나온 듯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엄마는 식탁에 손을 얹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엄마 괜찮아? 미연아. 그 녹음기 정말 저기에 있어서 미연은 조심히 물었다. 엄마, 삼촌이 정말 할아버지 방에서. 엄마는 눈시울이 빨갛게 되어 고개를 흔들었다. 그날 아무도 말을 못했어. 아버지가 쓰러지고 그 사람은 복권을 찾았고 우린 경황도 없었고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다. 미연은 엄마의 등을 살짝 두드렸다. 그때였다. 쿵, 쿵쿵. 현관문을 두드리는 묵직하고 거친 소리가 울렸다. 엄마는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누구지? 미연은 조심조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낯익은 그러나 듣기 싫은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문 좀 열어라. 나야. 엄마가 피가 빠진 얼굴로 말했다. 만호다. 30년 동안 가족의 그림자였던 삼촌. 미연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열지 마.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문 밖에서는 더 큰 소리가 터졌다. 문 열어. 녹음기 얘기 들었다. 미연과 엄마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다. 녹음기를 어떻게? 엄마가 한마디 내뱉었다. 혹시 산소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삼촌이 다시 소리쳤다. 정미연, 지금 당장 그 녹음기 가져와. 그거 원래 내 거야. 미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문틈 사이로 비친 삼촌의 얼굴은 30년 전보다 훨씬 쇠약했지만 눈빛만큼은 기회만 엿보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뭘 하러 왔어요? 녹음기. 그거 내놔. 싫어요. 삼촌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녹음기는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이에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삼촌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너 잘 모르나 본데 그 녹음기에 당첨 복권 얘기가 들어있다고 소문이 돌더라. 미연은 숨을 멈췄다. 누가 그런 소문을? 삼촌이 입꼬리를 올렸다.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들었다는 거지.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만호야, 이제 그만해. 30년 전 일은. 삼촌은 엄마 쪽을 노려보며 말했다. 누나,
그날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말하고 싶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삼촌은 다시 미연을 바라봤다. 정미연, 그 녹음기 오늘 밤 안에 나한테 내놔. 안 그러면 뭐요? 미연이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신고라도 하게요? 삼촌의 얼굴이 순간 흔들렸다. 넌 뭘 모르는구나. 알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협박하지 말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 말해요. 삼촌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아버지가 복권을 들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말을 끝내기 전 삼촌은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아니다. 말 안 하마. 그리고 뒷걸음을 치며 말했다. 기억해. 그 녹음기 내 거야. 문을 쾅 닫고 사라졌다. 엄마는 벽에 기대 앉아 손을 떨었다. 그 사람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한 거야.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됐어. 미연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녹음기에 남겼어. 불안과 분노, 그러나 그보다 큰 결심이 자리 잡았다. 엄마, 이제 진짜로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회사 기숙사 근처 슈퍼 앞을 지나던 미연에게 동네 아주머니 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저 아이가 그 녹음기 훔쳤다며? 아니, 30년 전 가족 재산. 미연이 엄마가 숨겼다던데. 미연은 숨이 턱 막혔다. 누가 그런 소리를.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누가 하긴. 만호가 말하던데. 엄마는 집에서 울고 있었고 미연은 계속 뒤늦게 들어오는 소문을 하나씩 막아내야 했다. 무덤도 파헤쳤다던데? 복권을 훔친 거래. 이번에도 그 집이 문제래. 미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수록 더 파야 해. 그리고 다시 녹음기를 틀었다. 찰칵, 윙. 만약 내 손녀가 이걸 듣고 있다면 너는 이미 반쯤 온 거다. 반쯤? 바위 뒤 동굴 밑을 파보거라. 그 아래에 또 하나가 있다. 미연은 숨을 삼켰다. 엄마는 눈을 크게 떴다. 또 하나? 새벽 5시. 하늘은 질척한 파란빛을 머금은 채 아직 깜깜했고 공기에는 겨울이 채 떠나지 못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엄마와 미연은 등산용 랜턴을 들고 산소로 향했다. 미연아, 정말 다시 가는 게 맞을까? 엄마의 목소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섞여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두 번째라고 했잖아. 이걸 찾으라는 건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야.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늘 무언가를 혼자 감당하셨어. 우린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 산길을 올라가며 바람이 뺨을 스쳤다. 발밑에서는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작은 돌들이 굴러 은은하게 소리를 냈다. 엄마, 여기야. 산소 뒤편 바위굴 앞. 전날 밤 흙을 파헤쳤던 자리 위에 아직 손자국 흔적이 남아 있었다. 엄마는 숨을 내쉬었다. 또 무섭다. 미연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무서운 건 삼촌이지 진실이 아니야. 그리고 바위굴 아래를 조심스레 파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가락이 얼얼해질 즈음 턱, 삽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렸다. 엄마가 후다닥 다가왔다. 미연아, 뭔가 있니? 미연은 손으로 남은 흙을 긁어냈다. 그곳에 작지만 단단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옛날 방식으로 못으로 박힌 뚜껑, 나무결은 바랜 회색빛. 미연은 손으로 흙을 털며 말했다. 이게 두 번째 상자. 엄마는 손을 모아 움켜쥐었다. 아버지가 숨기신 게 맞네.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 누렇게 발색된 편지, 그리고 또 다른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미연이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엄마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아버지가 두 번째 녹음을, 미연은 첫 번째 테이프를 빼고 두 번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찰칵, 윙, 잡음이 몇 초 흘렀다. 그 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걸 듣는 사람이 미연이거나 미연의 엄마라면 너희는 벌써 내 마음을 알고 있을 거다. 엄마는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 복권은 내가 들고 있지 못했다. 누군가 내 방에서 가져갔다. 그날 미연은 숨을 삼켰다. 삼촌, 녹음기는 조금 더 낮고 숨막힌 목소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숨겨놨다. 그건 내가 가장 믿는 사람만 찾을 수 있을 거다. 엄마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아버지는 끝까지 누구도 탓하지 않으셨구나. 녹음기는 결정적인 말로 두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했다. 묘 바로 뒤, 흑색이 다른 곳을 찾아보거라. 거기에 내 마지막 마음이 있다. 딸깍. 녹음이 끝났다. 미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세 번째 상자.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듯 휘청였지만 이내 미연의 손을 잡았다. 가자. 지금 가보자. 산소 뒤편으로 돌아갔다. 바람이 더욱 세어져 나뭇잎이 파도처럼 흔들렸다. 엄마는 흙을 가리키며 말했다. 미연아, 여기 색이 다르지 않아? 확실히 한 구역만 더 붉고 부드럽게 보였다. 누가 한번 파고 다시 덮은 것처럼. 미연은 무릎을 꿇었다. 엄마,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곳이 여기 맞아. 엄마는 손을 모으며 말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말과 동시에 미연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한 삽 한 삽. 땅은 생각보다 깊었다. 엄마는 손전등을 더 가까이 비추었다. 조심해, 미연아. 갑자기 딱딱한 소리가 났다. 턱. 미연의 손에 전율이 흘렀다. 왔어. 흙을 걷어내자. 세 번째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 상자들보다 훨씬 크고 두꺼웠다. 나무결은 검게 변했고 가운데에는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 하나. 발을 정. 엄마는 눈물이 터졌다. 아버지가 정직. 그 말씀을 평생 강조하셨지. 미연이 상자를 들어 올렸다. 상자는 묵직했고 뭔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엄마, 열어볼게. 뚜껑을 들어 올리자
오래된 나무가 삐걱이며 서서히 열렸다. 엄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내는 비닐봉지에 넣어진 뭔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 세 번째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비닐봉지를 집어 올린 순간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다. 미연아, 이거 형체가 복권 같다. 미연은 얼어붙은 듯 비닐 속 종이를 들었다. 30년 전 1등 복권. 엄마는 무릎을 꿇고 말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릴 위해. 미연은 세 번째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찰칵, 윙. 그리고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걸 듣는 사람아, 내가 이걸 찾았다는 건 이미 모든 진실의 반 이상을 찾았다는 뜻이다. 엄마의 숨이 멎었다. 아버지,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약했지만 그만큼 절절했다. 복권은 누군가가 가져갔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알고 있다. 엄마는 눈을 크게 뜨고 녹음기를 바라봤다. 미연도 숨을 삼킨 채 들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말아라. 인간은 때때로 유혹 앞에서 약해지는 법이다. 엄마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답다. 목소리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너희 가족이다. 그 돈은 미연이가 정직하게 자랐을 때, 그때 전해주고 싶었다. 엄마는 바로 고개를 숙여 울었다. 미연도 눈을 감았다. 할아버지, 녹음기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의 마지막 마음은 정직한 사람의 손에 이어지길 바란다. 딸깍. 녹음이 끝났다. 엄마는 얼굴을 감싼 채 울었고 미연은 비닐 속 복권을 손끝으로 떨리게 만지며 말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밝혀야 해. 미연과 엄마가 세 번째 상자를 들고 산길을 내려오는 순간이었다. 부르릉. 산 아래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저 차 번호 만호 차 아니야? 미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맞아. 삼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리쳤다. 내가 말했지. 그 녹음기랑 상자들 전부 내 거라고. 미연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근거도 없이 왜 자꾸 내 거라고 해요? 삼촌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봐라. 지금 동네 단톡방 난리가 났어. 그 화면에는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정미연 조상 산소 훼손하다 현장 목격. 30년 전 재산도 훔쳤다더라. 가족끼리 그럴 수가 있나.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다 뭐야? 삼촌은 비웃었다. 사람들이 이미 너희를 도둑 취급하고 있어. 그 녹음기, 상자, 전부 불법 증거로 보일걸? 미연은 한 걸음 다가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당신한테 준 게 아니라. 삼촌의 눈빛이 변했다. 계속 그러면 경찰 부른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호야, 우린 아무 잘못이 없다고. 웃기지 마. 아버지 돌아가신 날 내가 뭘 숨겼는지 다 알면
사람들 뭐라 할까? 엄마는 순간 얼어붙었다. 미연이 삼촌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를 겁주지 마세요. 삼촌은 조용히 웃으며 속삭였다. 겁? 이제 시작이지. 그리고 그는 차를 몰고 산길을 떠났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저 사람 어떻게 알고? 미연은 엄마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그 사람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야. 하지만 우린 이제 진짜 증거가 있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의 목소리. 그게 가장 큰 증거지.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부엌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미연아, 사실 나도 기억나는 게 있어. 미연은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 만호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던 걸 봤어. 미연은 숨이 멎었다. 엄마, 왜 지금까지?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나는 너희 외할머니 간병도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날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고, 경황이 없었어. 그래도 그게 삼촌이랑 상관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근데 만호가 복권을 가져간 건 그 사람이 아버지 유언장도 미리 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 미연은 눈을 크게 떴다. 유언장? 아버지는 유언장을 썼던 사람이야. 근데 그날 이후 유언장은 사라졌고 아버지는 그걸 찾지 못하고 엄마는 목소리를 떨었다. 돌아가셨어. 미연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삼촌이 그 유언장까지 없앤 걸 수도 있는 거네. 엄마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녹음기에 전부 남길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미연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가진 건 할아버지의 유일한 유언이네. 엄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맞아. 이건 아버지가 정미연에게 주려고 남긴 거야.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미연이 경계하며 말했다. 또 누구야? 승합차 문이 열리고 낯선 남녀가 내렸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고 정노인의 친족입니다.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친족? 남자는 건넌 말투로 말했다. 예. 우리는 정노인의 조카 쪽입니다. 상속인의 권리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미연은 딱 잘라 말했다. 정노인께는 조카가 없어요. 여자는 억울한 척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기록상에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명서 가져왔어요. 그 증명서는 누가 봐도 급하게 위조한 서류였다. 엄마는 손을 덜덜 떨며 말했다. 이건 말도 안 돼.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다. 정만호 씨한테 모든 내용을 들었습니다. 상속 문제로 여기 오라고 해서요. 그 말에 미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삼촌이 시킨 거였네. 여자는 빙글 웃으며 말했다. 자꾸 버티시면 법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미연 뒤로 숨듯 말했다. 미연아, 저 사람들 무서워. 미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 여기서 더 떠들면 경찰 불러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집 앞 10m 안으로 오지 마요. 남자는 이빨을 꽉 물며 말했다. 두고 봅시다. 그리고 승합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엄마는 그대로 앉아 울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연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는 숨지 말고 맞서 싸워야 돼. 엄마는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한테 그럴 힘이 있을까? 미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애써.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힘이야. 밤 11시.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미연의 마음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복잡했다. 엄마는 잠도 못 든 얼굴로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미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 정직한 사람의 손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그때였다. 또 탁자 위 세 번째 상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미연이 달려가 보니 상자 속 바닥판 한쪽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바닥판을 살짝 밀자 좁지만 깊은 틈이 드러났다.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 안에 또 뭘 숨겨두셨던 거야? 미연은 손끝을 넣어 안쪽을 탐색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잡혔다. 있어. 뭔가 있어.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서류가 그 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그게. 미연은 빛에 비춰 서류를 읽었다. 정 유원장. 엄마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정말 유원장을. 서류는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미연은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나정는 내 전 재산을 손녀 정미연에게 물려준다. 단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킨다면. 엄마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아버지가 너를 알고 계셨구나. 미연은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엄마, 삼촌은 이 유언장을 보고 복권까지 가져간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만호가 변했지. 미연은 유언장을 접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새벽 1시.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뚜벅. 미연은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집 근처를 서성거렸다. 여기가 맞대. 상자랑 녹음기 있는 곳. 삼촌이 말한 집 맞지? 미연은 숨이 멎었다. 삼촌이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러는 사이 엄마가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나왔다. 미연아, 밖에 누가 있는 것 같. 그 순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덜컥. 누구야? 미연은 엄마를 뒤로 물리치고 문에 기대어 소리쳤다.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나가요. 남자들은 문 앞에서 비웃었다. 경찰? 우린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그 상자, 우리한테 필요해.
엄마는 미연의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미연아, 너무 무서워. 잠시 후 남자들은 다시 골목을 떠났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엄마는 그날 이후 계속 불안해했다. 저 사람들 또 올까? 엄마, 내가 옆에 있어. 녹음기랑 유언장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러나 그날 새벽 미연이 잠든 사이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휴대폰도 지갑도 두고 간 채로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미연은 집안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걸 느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방을 살폈지만 엄마는 없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그때 엄마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부르르. 미연은 빠르게 확인했다. 착신 정만호. 시각 새벽 3시 11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말이 없었다. 뉴스 알림, 일정 알림 메모. 그 어떤 흔적도 없다. 엄마는 삼촌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 직후 사라졌다. 미연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삼촌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띠링. 엄마 데리고 있다. 유언장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연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게 진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엄마 어떡해.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아니야. 엄마를 지키려면 흔들리면 안 돼. 미연은 세 번째 상자를 품에 안고 녹음기와 유언장을 챙겼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뚝.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삼촌, 당신이 뭘 위해 이러는지 직접 가서 확인할게. 삼촌이 오래전 운영하다 망한 폐차장 창고. 그곳이 삼촌의 은신처였다. 미연은 조심스레 철문을 밀었다. 끼익. 안쪽은 어둡고 습했고 낡은 타이어 냄새가 났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냐? 삼촌이었다. 옆에는 엄마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엄마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미연아, 오지 말랬잖아. 삼촌은 기름 묻은 손으로 웃었다. 가져왔냐? 유언장 말이에요. 삼촌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정노인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해. 내가 장남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건 나였어. 미연은 말을 잘랐다. 그건 삼촌 생각이고요. 삼촌은 폭발하듯 소리쳤다. 내가 그때 복권 가져간 건 죄가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사업 망하고 빚지고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 미연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삼촌은 목을 움찔거렸다. 난 아버지한테 손 뗀 적 없어. 진짜다. 그 말은 거짓과 진실이 섞인 흐릿한 음성이었다. 그럼 왜 복권을 훔쳤어요? 삼촌은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가 나보다 너희 누나를 더 아끼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복권뿐 아니라 유언장까지 가져갔던 거야. 삼촌의 얼굴이 경직됐다.
유언장까지. 내가 말할 필요는 없지. 왜요? 진실이니까요. 삼촌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내 입을 막으면 되겠네. 그 순간 폐차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위용, 위용. 삼촌은 순간 얼어붙었다. 뭐야?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전화, 엄마 휴대폰으로 신고해놨어요. 오면서 삼촌이 비명을 질렀다. 정미연. 그러나 문은 이미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삼촌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손이 뒤로 묶였다. 엄마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아. 미연은 엄마를 풀어주며 울었다. 엄마, 정말 다행이야. 폐차장 사건 이후 경찰은 삼촌을 연행했고 미연과 엄마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사건의 여파가 그대로 남은 듯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엄마는 따끈한 물을 마시며 말했다. 미연아,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미연은 테이블 위 복권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엄마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복권 가치가 아직 남아있을까? 미연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30년 전 1등. 상금은 엄마가 과거를 떠올리듯 말했다. 그때 1등이면 한 3억 정도 했을 거야. 미연은 휴대폰으로 옛날 복권 당첨액과 이자연체 보존 가치를 검색했다. 한참 계산하던 미연이 숨을 들이켰다. 엄마, 왜 그러니? 미연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당시 3억이 2025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인데? 미연은 천천히 말했다. 최소 50억에서 최대 80억 사이야.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이자 복리율이 계속 쌓였거든. 엄마는 손을 입에 올렸다. 아버지가 우리가 몰랐던 사이 그 큰 금액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러나 반전은 아직 시작이 아니었다. 미연이 복권 뒤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부동산 서류와 함께 처리할 것. 부동산? 엄마는 숨을 삼켰다. 그거 아버지가 평생 지키던 조상 땅 얘기 아니야? 미연은 메모 봉투를 비추며 말했다. 여기 산소 근처 좌표가 적혀 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복권만 남긴 게 아니었어. 다음 날 미연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 직원은 미연이 가져온 좌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지역 최근에 재개발 들어간 곳인데.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치가 많이 오를까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지금 평당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평당 7,800만 원.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7천만이 넘는다고. 직원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재개발 확정 후 지금은 거의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연은
메모장에 적힌 면적을 펼쳤다. 2400평. 직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2400평이면.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얼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다. 얼마라고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약 300억. 많게 보면 350억도 넘습니다. 엄마는 양손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이걸 우릴 위해. 미연은 손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에게 남긴다는 말을 계속 한 거였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땅은 23년 동안 명예 이전도 없었고 세금도 특수 규정 때문에 묶여 있었어요. 소유주가 나타나기만 기다린 상태였죠. 엄마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왜 녹음기에까지 진실을 남겼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미연은 순간 삼촌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돈은 내 거야. 미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삼촌은 복권만 있는 줄 알았어. 이 땅은 몰랐던 거야. 엄마는 입술을 떨었다. 만약 알았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겠지.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숨지 않고 정면으로 가야 해. 그날 저녁이었다. 문 앞에서 거센 두드림이 들렸다. 쿵, 쿵쿵. 엄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또 저 사람들이야? 미연이 문을 열었다. 서류 봉투를 든 2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정미연 씨? 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정만호 씨가 상속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숨이 멎었다. 소송? 남자는 계속 설명했다. 정만호 씨는 조상 산소 훼손 및 재산 은닉 혐의로 정미연정 씨를 고발했고 동시에 상속 배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남자는 이어 말했다. 또 하나. 정만호 씨 측에서 목격자 2명을 제출했습니다. 목격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명의 주민이 당신들이 산소를 파헤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엄마는 경악했다. 그 사람들, 삼촌이 데려온 그 가짜 친인척들이잖아.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에겐 녹음기와 유언장 그리고 조상 땅 서류가 있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미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야. 진실을 지키는 거야. 며칠 뒤 지방법원 사무법정. 겨울 끝에 찬 공기가 법정 안까지 스며든 듯 공기는 묵직했고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줄이고 있었다. 엄마는 법정 앞 의자에서 손을 떨며 말했다. 미연아, 엄마는 너무 떨려. 미연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잖아. 그때 문이 열리고 삼촌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삼촌은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다. 비웃듯 말했다. 정미연, 내가 뭘 가져왔든 소용없다. 증인은 내 편이야.
엄마가 무서운 듯 뒤로 물러났다. 저 사람 자신만만하네. 미연은 삼촌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삼촌, 진짜 자신만만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 있는 사람이에요. 삼촌이 씩 웃었다. 증거? 내가 그 녹음기 조작이라고 했다. 미연은 가방에 손을 넣었다. 조작이 아니란 걸 지금 보여줄 거예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은 시작되었다. 정만호 씨 측 주장하시죠. 삼촌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미연 씨와 그 모친은 고인의 산소를 훼손하고 상속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묘를 파헤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또한 이들은 30년 전 고인이 숨겨두었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삼촌은 움찔하지도 않았다. 증인은 2명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부르세요. 첫 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미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피가 식었다. 가짜 조카라고 했던 그 여자. 그녀는 다소 과장된 억양으로 말했다. 예, 봤습니다. 그 집 모녀가 삽으로 산소를 파고 상자 같은 걸 꺼내는 걸요. 미연 변호사가 물었다. 그게 불법이라고 아신 이유는? 증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정만호 씨가. 판사가 물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법정안이 조금 술렁였다. 두 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저 모녀가 밤에 묘를 파헤치는 걸 미연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날 밤 달이 떠 있었습니까? 증인은 순간 멈칫했다. 예. 그날은 신월, 즉 달이 뜨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증인이 식은땀을 흘렸다. 제가 착각했나? 그리고 당신 그날 밤 서울에 있지 않았죠? 미연 변호사가 출입국 조회서를 내보였다. 당신은 그날 부산에 있었습니다. 법정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부산이요? 거짓 증인 아니야? 유일하게 말이 없던 삼촌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판사가 말했다. 정미연 씨 측 증거 제출하시죠. 미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엄마는 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연아, 그걸. 미연은 말했다. 이 녹음기 안에는 고 정림의 직접 녹음된 목소리가 3번 남아 있습니다. 복권, 유언장, 그리고 삼촌의 행동에 대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직접 재생하시겠습니까? 미연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찰칵. 위잉.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만약 내가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녹음기가 내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복권은 내 방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가져갔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말아라.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삼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마지막 재산은 손녀 정미연에게 물려준다. 정직하게 살아온 그 아이에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법정 안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손녀한테 준다고 유언장이 있었던 거야? 녹음기는 마지막 말까지 정확히 재생됐다. 이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직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남긴다. 딸깍. 녹음이 끝났다. 판사가 삼촌에게 말했다. 정만호 씨, 이 녹음 내용 부인하십니까? 삼촌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건 조작일 수도. 미연이 말했다. 삼촌, 녹음기 안에 있는 테이프 3개 전부 30년 전 제조된 원본 테이프입니다. 감정 끝났어요. 삼촌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그때 삼촌의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 더 이상 변호가 어렵습니다. 삼촌이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너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진실을 지켰어. 엄마는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 하나마저 형광등 위에 매달려 흔들리는 듯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림의 녹음 기록은 유언장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삼촌은 그 말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또한 30년 전 작성된 종이 유언장 원본과 지적 도자표 소유권 정보까지 정미연 씨 측의 증거는 위조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꽉 잡고 떨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남기려 했구나.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을 말했다. 따라서 복권 및 조상 토지, 모든 상속 권한은 고인의 의지대로 정미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손녀에게 다 준다고 30년 만에 찾아진 유언이래. 엄마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미연아, 너야. 너에게 주신 거야.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는 이어 삼촌 쪽을 향해 말했다. 반면 정만호 씨는 증거 조작, 거짓 증언 교사, 협박, 유언장 은닉 의혹 등 여러 혐의로 별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삼촌은 마치 뼈 하나하나 부러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난 그냥 살기 힘들어서.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인은 당신의 힘듦보다 가족의 정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말씀이야. 정직하게 살아라. 미연은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증오가 아닌 지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삼촌, 왜 그랬어요? 가족이었잖아요. 삼촌은 눈을 감았다. 가족이니까 더 미웠다. 그 말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한 인간의 고백 같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조상 땅의 일부에는 특수 보존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매각 시 국가보상금이
일반 시세의 1.5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다. 1.5배면 300억이 아니라 미연이 말했다. 약 450억.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큰 걸 우릴 위해 숨겨두셨을까? 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어.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분쟁이 터질까봐 평생 말도 못하고 혼자 안고 계셨구나.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재판이 끝나고 삼촌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 엄마 앞에서 멈췄다. 누나. 엄마는 눈을 감았다. 왜 그러니? 삼촌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복권, 그 땅, 나도 한 번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는 담담히 대답했다. 인정받고 싶으면 정직했어야지. 삼촌은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기고 끌려갔다. 미연아, 너는 그걸로 더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은 후회도 슬픔도 질투도 다 섞인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엄마와 미연은 법정 밖에서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응?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제대로 받아야 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는 돈보다 가족이 화내지 않는 삶을 원하셨을 거야. 남자는 이빨을 꽉 물며 말했다. 두고 봅시다. 그리고 승합차는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엄마는 그대로 앉아 울었다. 이제 이게 무슨 일이야? 미연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부터 우리는 숨지 말고 맞서 싸워야 돼. 엄마는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한테 그럴 힘이 있을까? 미연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애써.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힐 힘이야. 밤 11시.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미연의 마음은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복잡했다. 엄마는 잠도 못 든 얼굴로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미연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 정직한 사람의 손에 이어지길 바란다고. 그때였다. 또 탁자 위 세 번째 상자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미연이 달려가 보니 상자 속 바닥판 한쪽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바닥판을 살짝 밀자 좁지만 깊은 틈이 드러났다. 엄마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 안에 또 뭘 숨겨두셨던 거야? 미연은 손끝을 넣어 안쪽을 탐색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잡혔다. 있어. 뭔가 있어. 그리고 한 장의 오래된 서류가 그 틈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혹시 그게... 미연은 빛에 비춰 서류를 읽었다. 정 유원장. 엄마는 바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가 정말 유원장을... 서류는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내용은 또렷했다. 미연은 한 줄 한 줄 읽어나갔다. 나정는 내 전 재산을 손녀 정미연에게 물려준다. 단 정직함과 성실함을 지킨다면. 엄마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아버지가 너를 알고 계셨구나. 미연은 눈물이 맺힌 채 말했다. 엄마, 삼촌은 이 유언장을 보고 복권까지 가져간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만호가 변했지. 미연은 유언장을 접었다. 이제 반격할 차례야. 새벽 1시 집 앞 골목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렸다. 뚜벅, 뚜벅, 뚜벅. 미연은 창문 너머로 살짝 내다보았다. 두 명의 남자가 집 근처를 서성거렸다. 여기가 맞대. 상자랑 녹음기 있는 곳. 삼촌이 말한 집 맞지? 미연은 숨이 멎었다. 삼촌이 사람을 보낸 거야? 그러는 사이 엄마가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나왔다. 미연아, 밖에 누가 있는 것 같. 그 순간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덜컥. 누구야? 미연은 엄마를 뒤로 물리치고 문에 기대어 소리쳤다.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나가요. 남자들은 문 앞에서 비웃었다. 경찰? 우린 금방 사라진다. 하지만 그 상자, 우리한테 필요해. 엄마는 미연의 손을 움켜쥐며 말했다. 미연아, 너무 무서워. 잠시 후 남자들은 다시 골목을 떠났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엄마는 그날 이후 계속 불안해했다. 저 사람들 또 올까? 엄마, 내가 옆에 있어. 녹음기랑 유언장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러나 그날 새벽 미연이 잠든 사이 엄마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휴대폰도 지갑도 두고 간 채로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미연은 집안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한 걸 느꼈다. 엄마? 대답이 없었다. 방을 살폈지만 엄마는 없었다. 엄마? 어디 간 거야? 그때 엄마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했다. 부르르. 미연은 빠르게 확인했다. 착신 정만호. 시각 새벽 3시 11분. 그리고 그 아래에는 말이 없었다. 뉴스 알림, 일정 알림 메모. 그 어떤 흔적도 없다. 엄마는 삼촌에게 전화를 받았고 그 직후 사라졌다. 미연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삼촌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어?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띠링. 엄마 데리고 있다. 유언장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미연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이게 진짜?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엄마, 엄마 어떡해.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눈빛이 바뀌었다. 아니야. 엄마를 지키려면 흔들리면 안 돼. 미연은 세 번째 상자를 품에 안고 녹음기와 유언장을 챙겼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뚝, 뚝, 뚝.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삼촌, 당신이 뭘 위해 이러는지 직접 가서 확인할게. 삼촌이 오래전 운영하다 망한
폐차장 창고. 그곳이 삼촌의 은신처였다. 미연은 조심스레 철문을 밀었다. 끼익. 안쪽은 어둡고 습했고 낡은 타이어 냄새가 났다. 그때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왔냐? 삼촌이었다. 옆에는 엄마가 의자에 묶여 있었다. 엄마가 눈물 어린 눈으로 말했다. 미연아 오지 말랬잖아. 삼촌은 기름 묻은 손으로 웃었다. 가져왔냐? 유언장 말이에요. 삼촌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정노인 재산은 내가 받아야 해. 내가 장남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제일 좋아한 건 나였어. 미연은 말을 잘랐다. 그건 삼촌 생각이고요. 삼촌은 폭발하듯 소리쳤다. 내가 그때 복권 가져간 건 죄가 아니야. 나도 힘들었어. 사업 망하고 빚지고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 미연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삼촌은 목을 움찔거렸다. 난 아버지한테 손댄 적 없어. 진짜다. 그 말은 거짓과 진실이 섞인 흐릿한 음성이었다. 그럼 왜 복권을 훔쳤어요? 삼촌은 마침내 말했다. 아버지가 나보다 너희 누나를 더 아끼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엄마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복권뿐 아니라 유언장까지 가져갔던 거야. 삼촌의 얼굴이 경직됐다. 유언장까지. 내가 말할 필요는 없지. 왜요? 진실이니까요. 삼촌의 눈빛이 서늘하게 바뀌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내 입을 막으면 되겠네. 그 순간 폐차장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위용. 삼촌은 순간 얼어붙었다. 뭐야? 미연은 조용히 말했다. 전화, 엄마 휴대폰으로 신고해놨어요. 오면서 삼촌이 비명을 질렀다. 정미연. 그러나 문은 이미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삼촌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손이 뒤로 묶였다. 엄마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연아. 미연은 엄마를 풀어주며 울었다. 엄마, 정말 다행이야. 폐차장 사건 이후 경찰은 삼촌을 연행했고 미연과 엄마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사건의 여파가 그대로 남은 듯 침묵에 잠겨 있었다. 엄마는 따끈한 물을 마시며 말했다. 미연아, 이제 정말 끝난 걸까? 미연은 테이블 위 복권 봉투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엄마는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그 복권 가치가 아직 남아있을까? 미연은 봉투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30년 전 1등. 상금은? 엄마가 과거를 떠올리듯 말했다. 그때 1등이면 한 3억 정도 했을 거야. 미연은 휴대폰으로 옛날 복권 당첨액과 이자 연체 보존 가치를 검색했다. 한참 계산하던 미연이 숨을 들이켰다. 엄마, 왜 그러니? 미연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당시 3억이 2025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인데? 미연은 천천히 말했다. 최소 50억에서 최대 80억 사이야.
엄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 투자 수익률, 이자 복리율이 계속 쌓였거든. 엄마는 손을 입에 올렸다. 아버지가 우리가 몰랐던 사이 그 큰 금액을 지키려고 했던 거였구나. 그러나 반전은 아직 시작이 아니었다. 미연이 복권 뒤에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부동산 서류와 함께 처리할 것. 부동산? 엄마는 숨을 삼켰다. 그거 아버지가 평생 지키던 조상 땅 얘기 아니야? 미연은 메모 봉투를 비추며 말했다. 여기 산소 근처 좌표가 적혀 있어.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는 복권만 남긴 게 아니었어. 다음 날 미연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사무소 직원은 미연이 가져온 좌표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이 지역 최근에 재개발 들어간 곳인데. 미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치가 많이 오를까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지금 평당 가격이 말이 아닙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글씨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다. 평당 7,800만 원.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7천만이 넘는다고. 직원은 차트를 보여주며 말했다. 재개발 확정 후 지금은 거의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값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연은 메모장에 적힌 면적을 펼쳤다. 2,400평. 직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2,400평이면.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얼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나. 엄마가 다급하게 물었다. 얼마라고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약 300억. 많게 보면 350억도 넘습니다. 엄마는 양손으로 의자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이걸 우릴 위해. 미연은 손을 떨며 말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에게 남긴다는 말을 계속 한 거였어.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땅은 23년 동안 명예 이전도 없었고 세금도 특수 규정 때문에 묶여 있었어요. 소유주가 나타나기만 기다린 상태였죠. 엄마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왜 녹음기에까지 진실을 남겼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미연은 순간 삼촌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돈은 내 거야. 미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삼촌은 복권만 있는 줄 알았어. 이 땅은 몰랐던 거야. 엄마는 입술을 떨었다. 만약 알았으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겠지. 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숨지 않고 정면으로 가야 해. 그날 저녁이었다. 문 앞에서 거센 두드림이 들렸다. 쿵, 쿵쿵. 엄마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또 저 사람들이야? 미연이 문을 열었다. 서류 봉투를 든 2명의 남성이 서 있었다. 정미연 씨? 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정만호 씨가 상속권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숨이 멎었다. 소송? 남자는 계속 설명했다. 정만호 씨는 조상 산소 훼손 및 재산 은닉 혐의로 정미연정 씨를 고발했고 동시에 상속 배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린 잘못한 게 없는데. 남자는 이어 말했다. 또 하나. 정만호 씨 측에서 목격자 2명을 제출했습니다. 목격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2명의 주민이 당신들이 산소를 파헤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엄마는 경악했다. 그 사람들, 삼촌이 데려온 그 가짜 친인척들이잖아.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에겐 녹음기와 유언장 그리고 조상 땅 서류가 있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미연은 엄마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야. 진실을 지키는 거야. 며칠 뒤 지방법원 사무법정. 겨울 끝에 찬 공기가 법정 안까지 스며든 듯 공기는 묵직했고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숨소리마저 줄이고 있었다. 엄마는 법정 앞 의자에서 손을 떨며 말했다. 미연아, 엄마는 너무 떨려. 미연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잖아. 그때 문이 열리고 삼촌이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다. 삼촌은 자신감에 찬 얼굴이었다. 비웃듯 말했다. 정미연, 내가 뭘 가져왔든 소용없다. 증인은 내 편이야. 엄마가 무서운 듯 뒤로 물러났다. 저 사람, 자신만만하네. 미연은 삼촌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삼촌, 진짜 자신만만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 있는 사람이에요. 삼촌이 씩 웃었다. 증거? 내가 그 녹음기 조작이라고 했다. 미연은 가방에 손을 넣었다. 조작이 아니란 걸 지금 보여줄 거예요. 판사가 들어오고 재판은 시작되었다. 정만호 씨 측 주장하시죠. 삼촌 변호사가 일어났다. 피고 미연 씨와 그 모친은 고인의 산소를 훼손하고 상속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묘를 파헤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또한 이들은 30년 전 고인이 숨겨두었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삼촌은 움찔하지도 않았다. 증인은 2명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증인 부르세요. 첫 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미연은 그 얼굴을 보자마자 피가 식었다. 가짜 조카라고 했던 그 여자. 그녀는 다소 과장된 억양으로 말했다. 예, 봤습니다. 그 집 모녀가 삽으로 산소를 파고 상자 같은 걸 꺼내는 걸요. 미연 변호사가 물었다. 그게 불법이라고 아신 이유는? 증인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정만호 씨가. 판사가 물었다.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은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법정 안이 조금 술렁였다. 2번째 증인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맞습니다. 저 모녀가 밤에 묘를 파헤치는 걸 미연 변호사가 말했다. 그럼 질문합니다. 그날 밤 달이 떠 있었습니까? 증인은 순간 멈칫했다. 예. 그건 그날은 신월, 즉 달이 뜨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증인이 식은땀을 흘렸다. 제가 착각했나? 그리고 당신 그날 밤 서울에 있지 않았죠?
미연 변호사가 출입국 조회서를 내보였다. 당신은 그날 부산에 있었습니다. 법정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부산이요? 거짓 증인 아니야? 유일하게 말이 없던 삼촌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판사가 말했다. 정미연 씨 측 증거 제출하시죠. 미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엄마는 그 순간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미연아, 그걸. 미연은 말했다. 이 녹음기 안에는 고 정림의 직접 녹음된 목소리가 3번 남아 있습니다. 복권, 유언장, 그리고 삼촌의 행동에 대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직접 재생하시겠습니까? 미연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찰칵. 위잉.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만약 내가 이 말을 직접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녹음기가 내 마지막 유언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복권은 내 방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가져갔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 하지만 원망하지 말아라.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삼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마지막 재산은 손녀 정미연에게 물려준다. 정직하게 살아온 그 아이에게.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법정 안에서 속삭임이 퍼졌다. 손녀한테 준다고 유언장이 있었던 거야? 녹음기는 마지막 말까지 정확히 재생됐다. 이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직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남긴다. 딸깍. 녹음이 끝났다. 판사가 삼촌에게 말했다. 정만호 씨, 이 녹음 내용 부인하십니까? 삼촌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건 조작일 수도. 미연이 말했다. 삼촌, 녹음기 안에 있는 테이프 3개 전부 30년 전 제조된 원본 테이프입니다. 감정 끝났어요. 삼촌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다. 그때 삼촌의 변호사가 말했다. 의뢰인, 더 이상 변호가 어렵습니다. 삼촌이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 너까지.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합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주저앉았다. 엄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연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드디어 진실을 지켰어. 엄마는 눈물이 고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가 지켜주셨네. 법정이 조용해졌다. 숨소리 하나마저 형광등 위에 매달려 흔들리는 듯한 정적이 흐르는 순간 판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림의 녹음 기록은 유언장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삼촌은 그 말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말했다. 또한 30년 전 작성된 종이 유언장 원본과 지적도자표 소유권 정보까지 정미연 씨 측의 증거는 위조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는 두 손을 꽉 잡고 떨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남기려 했구나. 판사는 명확하게 판결을 말했다. 따라서 복권 및 조상 토지,
모든 상속 권한은 고인의 의지대로 정미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정에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손녀에게 다 준다고 30년 만에 찾아진 유언이래. 엄마는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미연아, 너야. 너에게 주신 거야.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판사는 이어 삼촌 쪽을 향해 말했다. 반면 정만호 씨는 증거 조작, 거짓 증언 교사, 협박, 유언장 은닉 의혹 등 여러 혐의로 별도 재판을 진행합니다. 삼촌은 마치 뼈 하나하나 부러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 아버지, 난 그냥 살기 힘들어서.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고인은 당신의 힘듦보다 가족의 정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 말씀이야. 정직, 정직하게 살아라. 미연은 삼촌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증오가 아닌 지친 슬픔이 담겨 있었다. 삼촌, 왜 그랬어요? 가족이었잖아요. 삼촌은 눈을 감았다. 가족이니까 더 미웠다. 그 말은 껍데기만 남아버린 한 인간의 고백 같았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조상 땅의 일부에는 특수 보존 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매각 시 국가보상금이 일반 시세의 1.5배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다. 1.5배면 300억이 아니라. 미연이 말했다. 약 450억.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큰 걸 우릴 위해 숨겨두셨을까? 엄마는 손을 떨며 말했다. 아버지는 가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걸 누구보다 싫어했어. 미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분쟁이 터질까봐 평생 말도 못하고 혼자 안고 계셨구나. 엄마는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재판이 끝나고 삼촌은 수갑을 찬 채 경찰에게 끌려가기 전 엄마 앞에서 멈췄다. 누나. 엄마는 눈을 감았다. 왜 그러니? 삼촌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 복권, 그 땅, 나도 한 번쯤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엄마는 담담히 대답했다. 인정받고 싶으면 정직했어야지. 삼촌은 순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남기고 끌려갔다. 미연아, 너는 그걸로 더 좋은 사람 되라. 그 말은 후회도 슬픔도 질투도 다 섞인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엄마와 미연은 법정 밖에서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응? 이제 우리 할아버지의 마지막 마음을 제대로 받아야 해.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는 돈보다 가족이 화내지 않는 삶을 남자는 원하셨을 거야. 미연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겨울 끝에 드디어 봄 냄새가 스며드는 듯 했다. 할아버지, 우리가 지켜낼게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집안에는 한동안 없던 평온한 공기가 흘렀다. 엄마는
따뜻한 차를 끓이며 말했다. 미연아, 아버지가 남긴 그 편지 있잖아. 미연은 가방에서 세 번째 상자에 있던 봉투를 꺼냈다. 표면엔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미연에게 그리고 내 딸에게. 엄마는 두 손을 모았다. 미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벌어진 봉투 속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그들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냈다. 미연은 손이 떨리는 엄마 대신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내 사랑하는 딸아, 그리고 자랑스러운 손녀야. 엄마는 바로 눈물을 글썽였다. 나는 30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말을 하면 가족이 서로 다투게 될까 두려웠다. 미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편지는 이어졌다. 나는 돈이 무서웠다. 돈은 가난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가족을 갈라놓기도 한다. 엄마는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 그래서 아무 말도. 만호는 약한 아이였다. 그 아이의 욕심보다 그 아이의 외로움을 내가 더 두려워했다. 엄마는 놀란 듯 했다. 아버지, 만호가 외로웠다는 걸 아셨구나. 미연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는 듯 했다. 하지만 너희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언젠가 이 진실을 찾을 거라 믿었다. 미연아, 너는 내가 늘 지켜본 아이였다. 내가 힘들게 살아도 원망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온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미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 편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났다. 이 돈은 너에게 복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족이 다시는 눈물 흘리며 살지 말라는 뜻이다. 부디 정직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를 평생 사랑했다. 정올림. 엄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다. 아버지, 아버지. 미연도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며칠 뒤 미연과 엄마는 시청 등 기소법률 사무소를 오가며 조상 땅명의 이전을 진행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뒤 조용히 말했다. 보상금은 약 450억 원에서 48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 우리가 이걸 평생 모를 뻔했네. 미연은 복권도 서류 절차를 밟았다. 은행 직원이 말했다. 이 복권은 30년 전 당첨 복권이라 감정 과정을 거친 후 상당한 금액으로 환급됩니다. 엄마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정말 꼼꼼하게 숨겨두셨네. 삼촌은 법원 결정 후 교정시설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다. 어느 날 삼촌은 면회 온 엄마에게 말했다. 누나, 엄마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만호야. 삼촌은 고개를 푹 숙였다. 나 어릴 때 아버지가 누나만 챙기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러웠어. 엄마는 조용히 말했다. 만호야, 아버지는 너도 똑같이 사랑하셨어. 삼촌은 눈이 붉어졌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 정말. 엄마는 삼촌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이제라도 반성한다면 그걸로 됐다. 삼촌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삼켰다. 미연이한테 참 미안하다. 엄마는 작게 대답했다. 미연이는 널 용서할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보상금의 일부는 바로 기초생활자독 건호인을 위한 재단에 기부되었다. 엄마는 말했다. 아버지라면 제일 좋아하셨을 거야. 미연은 남은 금액으로 새 어파트먼트로 이사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 엄마는 베란다에서 햇살을 받으며 말했다. 미연아, 정말 새로운 인생이네. 미연은 조용히 웃었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준 선물이지.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웃으면서 살자. 봄날, 미연은 산소에 작은 꽃다발을 올려두고 녹음기를 꺼냈다. 녹음기를 조용히 켰다. 찰칵, 윙.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숨결이 담긴 짧은 인사말이 남아 있었다. 사랑한다. 내 가족들아. 미연은 눈물을 머금고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우리가 정직하게 잘 살게요. 엄마도 함께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산바람이 불고 벚꽃 한 장이 산소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미연은 그 꽃잎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우리 가족의 봄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녹음기를 천천히 닫았다. 딸깍. 오늘 사연이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행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